여러분들은 귀신의 존재를 믿고 있으신가요? 가끔 커뮤니티를 보면은 귀신 사진들이나 깜짝 놀라는 영상들이 올라오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보셨을 거라 봅니다. 저도 뭐 친구들이 그런 거를 많이 보여줘가지고 그런 걸 보면서 좀 놀라고 욕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귀신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 필수 논쟁거리도 남겨져 있습니다. 커뮤니티를 보다 보면 어깨가 무거우면 뭐 귀신이 붙어있다, 어깨를 손으로 털어라, 뭐 이런 말들이 이어지곤 합니다. 누구는 실제로 봤다, 아니다 난 그런 거 본 적이 없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사람들로 나누지긴 하죠. 귀신은 많은 공포 영화에서 단골 손님으로 등장합니다. 예, 공포라는 태그 카테고리 안에서는 빠지면서 판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다 공포 영화를 보시면은 좀비, 괴물 뭐 이런 것들을 빼고는 대부분 다 귀신들이 차지를 하고 있으니 귀신의 공포 영화는 필수 단골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영화를 보면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귀신 공포 영화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에나벨이라는 영화가 있죠. 저는 에나벨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시리즈를 많이 챙겨봤고, 그 악령이 귀신이 인형 안에 들어갔다는 설정 좀 신비롭기도 하고 색다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면은 귀신이 존재하는 걸까요? 혹시 지금 이걸 듣고 있는 여러분들 등 뒤에 무언가가 있진 않나요? 공포라디오 박사진남의 공포 새나몽 라디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새벽 나긋한 목소리 새나몽 라디오의 공포 라디오 특집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공포라는 카테고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죠. 뭐 공포 영화, 공포 라디오, 공포 몰카, 공포 게임 등등등 많은 컨텐츠와 영상들이 존재합니다. 대부분 뭐 귀신들을 소재로 한 이야기들이 다수 등장을 하죠. 이쯤이면은 뭐 귀신이라는 단어가 없었으면은 공포 영화와 다수의 공포 컨텐츠들이 다들 그렇게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귀신이라는 존재는 그런 존재를 떠나서 우리에게는 없어서 안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랄까요? 특정 영화에서 영화사에서 일을 하시고 공포 영화를 주로 다루시는 분들에게는 밥줄이 없어지는 거와 같은 얘기 되겠네요. 귀신이 만약에 없었다면은 좀비, 괴물 그런 것들이 이 빈자리를 채우고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공포 영화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공포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서 컨저링, 에나벨 시리즈와 곤지암 등등등 다 챙겨보곤 합니다. 그런 영화들을 보면은 식은땀이 막 나죠. 네, 식은땀만이 아니라 온몸에 있는 수분이 다 배출하는 듯한 느낌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한 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닌 것 같네요. 대부분 공포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공포영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공포영화의 분위기, 그런 분위기와 연출이 마음에 든다 하죠. 대부분. 저도 그런 연출이나 분위기 같은 걸 굉장히 좋아해서 공포영화를 많이 챙겨보긴 하는데 뭐 공포영화는 분위기도 좋고 연출도 좋지만 역시 공포영화는 뭐니뭐니 해도 영화관에서 혹은 집에서 학교에서 그런 장소에서 공포영화를 못 보는 친구를 내 옆자리에다 두고 놀라는 거를 직관하는 게 제일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공포영화를 못 보는 친구를 옆에다 두고 공포영화를 같이 보고 놀라는 모습을 보고 굉장한 만족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각자 다들 한 개 정도의 공포 사연은 존재하죠. 저 또한 말할 수 없는, 그리고 말하기 입 아픈 그런 공포 사연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무더위를 싹 날려버릴 여러분들의 등골을 으스스하게 해줄 사연들이 준비되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사연 한번 들으러 우리 함께 가보실까요? 자, 오늘의 공포라디오는 사연 2개를 보내주셨습니다. 아직도 사연 개수가 좀 많이 적네요. 좀 슬픕니다. 이 라디오는 사연을 주로 이루어져 있는 라디오인지라 여러분들이 사연을 많이 보내주셔야 합니다. 라디오는 사연이 많이 필요하죠. 사연은 사연 양식이 존재합니다. 기본 인사와 내용을 적고 노래를 추천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 디스코드로 보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사연 양식을 안 지켜주시면은 저희가 사연을 읽어드릴 때 혹은 라디오를 진행할 때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오차고 그런 부분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연 양식은 꼭 지켜주셔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공포라디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자, 과연 첫 번째 사연에는 어떤 사연들이 올라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학사님 방송을 보는 평범한 투수입니다. 학사님이 이번에 공포라디오를 진행을 하신다고 하시길래 저는 제가 겪은 일을 직접 사연으로 보내봅니다. 저는 공포영화를 좋아해요. 그래서 한국, 외국 작품 다 가리지 않고 공포영화를 챙겨보곤 합니다. 저는 어느 때와 다름없이 집에 귀가하여 잠을 들었죠. 근데 이상하게 전에 봤던 공포영화들은 다 생각이 안 나는데 오직 그날 봤던 영화 속 장면들이 자꾸 머리에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이 조금 인상 깊었구나, 임팩트가 좀 강했구나, 그래서 머리에 남았구나 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냥 무시하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자꾸 너무 그게 머리에 맴돌아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머리를 식히고 그 다음에 잠을 자자 해가지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몸이 굳어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황을 했죠. 왜 몸이 안 움직이지? 뭐지? 하면서 당황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몇 분이 조금 흘렀나 멍 때리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몇 분이 조금 흘렀나 그때 영화 속 장면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나더니 갑자기 귀신이 나타나서 영화 속 장면과 똑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귀신이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왔죠.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몸이 굳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겠더라고요. 어느새 귀신이 제 눈앞까지 왔습니다. 바로 앞에서 저를 무섭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겁이 먹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속으로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서워가지고 잠깐 눈을 감았다 떴어요. 눈을 잠깐 감았다 떴는데 어느 순간 귀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굳었던 몸도 풀렸어요. 그래서 귀신이 갔구나, 사라졌구나, 가위가 눌렸구나 싶어서 가위가 풀렸으니 자세를 바꿔 정면을 누워가지고 자려고 자세를 바꿨어요. 이 자세는 제가 주로 잘 때 누우는 자세이기 때문에 편하게 자기 위해서, 얼른 잠을 들기 위해서 누웠던 자세였어요. 천장을 누워서 천장을 보고 오늘 이런 일이 있었네, 공포영화를 좀 당분간 안 봐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잠에 청하려고
천장을 보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렇게 잠깐 깊은 생각에 빠진 후 저는 천장을 보고 잠깐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근데 그 귀신이 천장에 매달려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도망쳐 보려고 몸을 움직였어요. 하지만 그때와 똑같이 몸이 굳어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진짜 너무 무서워서 엄마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크게. 제가 목이 터지라 제가 부를 수 있는 만큼 크게 엄마라 불렀습니다. 엄마! 엄마! 라고 불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소리를 질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뭘 벌벌벌 떨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그러다가 제가 보고 있던 천장의 귀신이 저를 보면서 씩 하고 웃었어요. 그렇게 씩 하고 웃고 갑자기 천장에 떨어져서 저에게 돌진했어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질렀을 때 바로 그때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꿈이구나, 꿈이었구나, 공포영화를 봐가지고 꿈을 꿨구나 하고 안심을 했죠. 저는 무서워서 거실에 나와서 잠을 잤어요. 근데 다음날 방에 들어가서 불을 켜려고 전등을 켰는데 이상하게 제 방에 전등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분명 제가 전등을 갈았는지는 한 2주 조금 안 됐는데 보통 전등을 갈면은 못해도 몇 달씩은 가잖아요. 근데 전등이 나갔어요. 그때 그것이 꿈이었나 꿈이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포라디오 때의 사연을 드리려고 그때의 기억을 살려 써봤습니다. 오늘은 아마도 거실에서 잠을 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서 오늘 혼자 못 잘 것 같네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노래는요 너무 무서웠던 탓인지 노래는 밝게 빛나는 별이 되어 비춰줄게, 송이안의 별이 밝게 빛나는 별이 되어 비춰줄게 틀고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정말 무서운 사연이었습니다. 사연 들어보니까 무섭네요. 정말 무섭네요. 아마도 오늘 저는 제 방에서 잠자는 건 글러 먹었습니다. 천장도 당분간은 못 볼 것 같아요. 벌써 뭐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혹시 천장을 볼 수 있는 강심장을 가지신 분이 계신다면은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공포영화를 보고 가위를 눌려본 적이 있어서 공포영화의 장면처럼은 아니었어도 뭐 비슷하게 공포영화를 느껴본 적이 있어서 저도 좀 무섭네요. 당분간 공포영화를 끊고 살아가야 되나요? 그때 제가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제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은 그때 이제 공포영화를 보고 잠이 들었어요. 잠에 들었는데 그 날도 이 사연과 진짜 좀 흡사하거든요. 거의 흡사하게 자꾸 그 한 장면이 맴도는 거예요. 한 장면이 맴돌아가지고 맴돌다가 잠을 못 자고 자세를 바꿔가지고 이제 누우려고 잠을 잤는데 그 상태로 이제 몸이 굳은 거예요. 가위를 눌렀던 것처럼 똑같이 상황이 거의 비슷해가지고 저도 놀랐는데 그렇게 있다가 갑자기 그 머릿속으로 생각하던 그 귀신이 갑자기 눈에서 확 지나가더니 뒤에서 제가 이제 등을 뒤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천천히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진짜 너무 놀랐죠. 그때 저도 똑같이 그때 부모님이 계셔가지고 부모님을 애틋하게 불렀는데도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놀랐었는데 제가 겪었던 사연이랑 진짜 너무 흡사해가지고 거의 이 정도면 내 사연이 아닌가
내 사연을 갖다 쓴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비슷해가지고 놀랐습니다, 진짜. 공포 영화를 못 보시는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쫄보라고 하죠. 저도 공포 영화를 좋아해가지고 공포 영화를 못 보는 저희 친구들이나 사람들, 지인들에게는 이게 쫄보라고 놀리긴 합니다. 아, 쫄보래요, 뭐 이런 식으로 놀리곤 합니다. 왜냐면 저는 공포 영화를 좋아하고 담력도 뭐 좋기 때문이죠. 담력을 키운다고 하나요? 여름에 놀러가는 여행에서는 이제 담력 훈련은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저도 많은 담력 훈련을 해봤어요. 뭐 혼자 막 밤속 걷기, 숲속 걷기, 뭐 등등등 이런 기억들이 있는데 진짜 할 때마다 너무 재밌고 무섭고 뭐 그런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 일행 중 한 명이 담력 훈련을 같이 하기로 했는데 나 진짜 절대 안 한다고. 난 진짜 너무 무섭다고. 진짜 나는 진짜 못 해먹겠다고. 이거 여기서 담력 훈련 여기서 시키면 너네들이랑 손절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진짜 서럽게 울었던 친구가 아직도 기억 속에 많이 남네요. 그때 그 친구를 담력 훈련을 데리고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친구가 제 기억 속은 도망갔습니다. 네, 다시 숲속 가가지고 혼자 잤을 거예요. 혼자 잤을 거예요, 아마도. 그때 이제 저희가 같이 담력 훈련 하던 사람들만 이제 같이 왔다 갔다 담력 훈련하고 그리고 다시 숙소 오니까 자고 있더라고요. 그 친구한테 미안했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좀 미안하네요, 생각해보니까. 많이 미안한데요. 아무튼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학사님 방송을 종종 보고 있는 트수입니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 겪었던 공포 사연을 한번 적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은 8층의 주상복합에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주상복합인데 건물들이 많이 없었어요. 안에 들어있는 건물들이 많이 없어서 1층은 현관, 2층에는 노래방이 있었고 3층에는 당구장, 4층 비어있고 5층 저희 집, 그리고 6, 7, 8층 다 비어있었어요. 그니까 새벽만 되면은 사람이 없죠. 새벽만 되면은 2층에 노래방 하나 운영하고 있고 5층에 저희 집만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는 거의 무슨 일이 일어나도 도움을 청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없었으니까. 거기에 사람이 없는지나 그때 그래서 저는 그 집에서 새벽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저는 평소에 책을 보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책, 저 책, 위인전부터 시작해서 동화 등등등등등 뭐 그런 역사와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어느 날 엄마가 책을 여러 권 사오셨어요. 책을 여러 권 사오셔가지고 거기서 위인전도 있고 뭐 역사책도 있고 뭐 등등등등 제가 좋아하는 책들이 있는데 갑자기 그 책을 사오셨는데 그 책 중에서 3D 모델링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좀 입체적으로 나온 듯한 그렇게 나온 생긴 그림이 그려져 있는 동화를 제가 봤습니다. 그때 그 책을 제가 좋아해가지고 그 책을 봤는데 그 책이 얼굴이랑 몸이 좀 디테일하게 선명하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처음 봤을 때부터 좀 많이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이 너무 싫었어요. 저 그래서 그 책을 보자마자 거부감이 들었는데 그래서 엄마에게 저는 엄마 나 이 책은 싫어, 버려줘, 이 책은 버리자 라고 엄마한테 요청을 했었죠. 근데 엄마는 그래도 새 책인데 돈 들여서 사왔잖아 라며 책장을 그냥 책에다 넣어버렸습니다. 결국 버리지 않았죠. 저는 그냥 단순히 그림체가 아마도 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조금 낯선 그림체라서 거부감이 든다 라고 단순히 생각을 하고 다시 그 책을 봤었어요. 그래도 돈 주고 사왔으니까 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다시 봤습니다. 근데 그래도 너무 심하게 거부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책을 다시
책꽂이 다시 넣었습니다. 그때 생각을 했죠. 그때 아마도 그 책을 보지 말았어야 했을 것이라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상하게 자꾸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그 책이. 그래서 뭐지? 왜 기억이 나지? 내가 그래도 인상 깊게 봤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넘겼습니다. 시작은 이때부터죠. 제가 어느 날 잠에 깨서 거실에 나왔어요. 잠에 깨서 나와서 화장실도 가고 물도 마시고 다시 방에 들어가려고 했죠. 근데 이상하게 부엌 쪽에서 부스럭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지? 하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그냥 몸을 움직였어요. 그냥 소리가 나는 쪽으로 몸이 움직였는데 그 거실 구석에 뭔가 이상한 형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지? 저게 뭘까? 이러면서 그냥 봤어요. 보고 있다가 다가가서 가까이 봤죠. 가까이 한 발짝 가까이 가서 봤는데 그 형체가 바로 제가 봤던 책 속에 있던 그 캐릭터였어요. 그 캐릭터가 형태를 가진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 거실 구석에 부스럭 대면서 가만히 구석에 있더라고요. 저는 그 책을 처음 봤을 때부터 거부감이 들어가지고 그 책이 형태를 가진 캐릭터로 제가 봤을 때 너무 무서웠었어요.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책을 그러다가 이제 책장 아래로 숨었어요. 제가 책장 아래로 숨어가지고 팔팔 떨면서 무섭다 이러면서 팔팔 떨고 있었어요. 근데 그 캐릭터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거실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거실을 돌아다니면서 터벅 움직이면서 거실을 돌아다녀요. 처음에는 그냥 뺑뺑 돌기만 했었어요. 거실 한가운데를 뺑뺑 돌기만 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구석구석 한 곳을 뒤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캐릭터가 가까운 곳부터 책장을 열어보기도 하고 방문을 열어보기도 하고 화장실을 들어가 보기도 하고 냉장고를 열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구석구석 뒤졌죠. 그때 제가 이상한 노랫말을 들었어요. 그때 제가 들었던 노랫말이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뭐 이런 듯한 노랫말이 들렸어요. 그때 제가 왜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이 들리더라고요. 좀 당황했습니다. 그때 당했었죠. 저는 숨을 죽이고 조용히 숨어 있었어요. 근데 한 곳 다 뒤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남은 게 제가 숨어있는 책장 아래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었죠. 결국에는 제가 있던 책장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제 눈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서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인기척도 숨기고 그 캐릭터가 지나가기를 너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캐릭터가 책장까지 잘 와서 책장 앞을 잘 뒤지더니 가는 거예요. 가려고 발을 옮기길래 저는 안심을 했죠. 그래서 입을 이렇게 손을 막고 가만히 조용히 있었는데 갑자기 캐릭터가 멈춰서더니 책상 아래를 봤어요. 책상 아래를 봐서 그때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겁에 질려서 소리를 질렀어요. 소리를 질렀는데 아무도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분명 부모님은 안방에 계시고 방을 한번 왔다 갔다 하느라 방문은 열려 있었는데 제가 소리를 질러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겁이 났죠. 너무 혼자라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그때. 그래가지고 책상 아래를 보고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많이 쳐다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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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인형이 저에게 손을 뻗을 때쯤 거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제가 그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눈을 감았는데 눈 떠보니까 거실에 누워있더라고요. 제가 거실 바닥에 누워있어가지고 처음에 일어났을 때 당황을 했죠. 뭐지? 왜 내가 거실에 누워있지? 그리고 그때 그 귀신은 어디 갔지? 그때 그 캐릭터는 어디 갔지? 분명 난 책상 아래 있었는데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뭐지 하고 하고 있던 와중에 그 책이, 제가 거부감이 들었던 그 책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 책이 옆에 있는데 그 캐릭터가 있는 페이지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전 그때 너무 소름이 돋았죠. 그래서 저는 급하게 엄마를 깨워가지고 그 책을 싹 다 버렸습니다. 그 책을 다 싹 다 버린 다음에 잠을 들었죠. 근데 그래도 그 꿈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 무섭고 책장만 가면 무섭고 자꾸 그런 생각이 나길래 뭐지? 하고 의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희 집에서 대청소를 하게 되었어요. 대청소를 하게 돼가지고 이제 책장을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책장을 청소하고 먼지를 닦고 쓸고 닦고 이러고 있었는데 구석에, 저기 구석에 낯익은 책이 하나 있는 거예요. 낯익은 책이 하나 있어가지고 뭐지? 이러면서 그 책을 봤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분명 엄마가 다 버렸다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캐릭터가 나왔던 책이 구석에 있는 거예요. 전 순간 몸이 굳었죠. 그래서 급하게 엄마한테 이 책이 왜 있냐고, 내가 분명 말해서 엄마가 다 버린 거 아니냐고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엄마가 당황을 하시는 거예요. 분명 다 버렸는데? 뭐지? 나 이거 다 버렸는데? 라고 얘기를 했죠. 전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책을 들고 제가 보는 앞에서 차를 타고 멀리 버려버렸어요. 눈앞에서. 그러고 나니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정말 특이했습니다. 정말 그 책이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단지 제가 무서웠던 거를 계속 상상하고 그 캐릭터가 있었던 것조차도 저의 상상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때 그 노래가 왜 들렸는지 잘 모르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청곡은 제가 그때 들렸던 노래, 제가 나중에 찾아보니까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더라고요. 그때 기억을 다시 떠올리면서 거위의 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순이의 거위의 꿈 듣고 저희 찾아오겠습니다. 사연 감사합니다. 이런 무더위를 알려줄 사연이었네요. 사연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진짜 무서울 것 같긴 한데 그 사연이 갑자기 그 노래가 왜 들렸을까요? 그런 무서운 상황에 들리는 거위의 꿈이라 참, 여러분들이 방금 들었던 것처럼 참 꿈을 위해서 달려가는, 꿈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위로하는 사연이었는데 좀 사연만 들어보면은 좀 웃길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럴 것 같네요. 그 캐릭터도 뭐 꿈이 있나요? 아니면은 사연 봤던 분이 혹시 꿈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진 않으셨나? 저는 그 캐릭터가 아닌지라 잘 모르겠네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다면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도 뭐 일반적인 사연들을 계속 받고 듣고 읽다 뭐 이러다 보니 색다른 사연을 좀
받고 들으니까 느낌이 좀 다르네요. 공포 라디오를 통해서 무더위를 날려버리셨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확실한 거는 저는 날라갔습니다. 사연 있는데 내가 만약에 저 상황이었다면은 생각하고 자꾸 읽어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땀이 너무 나네요. 지금 제가 있는 이 방의 공기 또한 서늘합니다. 오늘 잠자는 건 무리네요. 저는 오늘 엄마랑 자겠습니다. 혼자 못 잘 것 같아요. 만약 혼자 주무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은 대박이네요. 그런 분들도 채팅을 남겨주세요. 우리에게는 귀신보다 더한 공포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입니다. 현재 아직도 코로나 다단계가 풀리지 않고 격상되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학생분들이 다들 방학을 하셔서 상황이 좀 괜찮아지겠까? 상황이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닌가 봅니다. 이제 3주 정도 지나면은 학생분들이 대부분 방학이 풀리게 되죠. 방학이 끝나게 되는데 현재 정부에서는 전면 등교를 하기 위해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분들 중에서도 백신을 접종을 하여 집단 면역을 생성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백신을 종종 맞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아직 안 맞아서 모르겠네요. 근데 또 백신이 말이 많죠. 백신 부작용으로 종종 사망자가 생기기도 하니 백신 정말 안전한 거냐, 맞아도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백신이 정말 맞아도 되는지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 시 저희 정부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약 4억 3,700만원 정도를 지급한다고 하네요. 이 약속이 잘 지켜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들 귀신보다 무서운 코로나 조심하시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을 들어봤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귀신의 존재를 믿고 계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믿는 편인데 이런 사연들을 들어보면은 좀 더 믿게 되는 것 같아요. 좀 더 신뢰하게 되는 느낌이 드네요. 이걸 듣고 여러분들은 또 신뢰를 하시나요? 저는 오늘 잠 못 자요. 저 오늘 밤샐 것 같네요. 새벽 공포 라디오 새나몽 라디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무더위를 다들 날리셨다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혹시 등골이 오싹하거나 어깨가 무거우시진 않나요? 뭔가 뒤에 뭐가 있는 것 같고 인기척이 느껴지고 그런가요? 느껴지신다면은 그것이 무엇이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사연 속에 나왔던 귀신 아닌가요? 얼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새나몽 라디오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상적인 라디오로 돌아뵙겠습니다. 혹시 오늘 잠을 자다가 천장을 보시고 이런 일들이 있다면은 채팅으로 남겨주세요. 새나몽 라디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잘 자요.